네, 저는 이번에 영광 군수 재선거에 조국 혁신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장현입니다. 저는 영광 태생이고요.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고 직업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현재는 김대중 재단의 영광군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경력을 보고 있는데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 보니까 이미 이 1988년부터 출마 이력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출마 이력이 있는데 8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8년 화려하게 다 낙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낙선해 오셨는데 보니까 영광 군수에 도전하신 것도 지금 처음이 아니고 지금 세 번째네요. 네, 그렇죠. 예, 영광 군수도 또 낙선하셨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박웅두 후보님, 네. 곡성 군수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찾아낸 우량 종자 곡성의 알토란 박웅두입니다. 저는 곡성에서 35년째 농사를 짓고 있고 곡성의 여러 농업 현안에 대해서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해온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후보님의 이 눈에 띄는 이력은 민노당 강기갑 대표 비서실장 출신이시네요. 네, 네. 예, 이건 눈에 확 띄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정의당이 큰 문제가 있었죠 올해. 네. 여러모로. 맞습니다. 예. 네. 정의당을 올해 탈당하셨네요. 네, 1월달에 탈당을 했습니다. 예, 총선 직전에. 그리고 8월에 얼마 안 됐네요. 조국혁신당에 인재 영입 당하셨네요. 네, 지난달 26일에 인재 영입 형태로 조국혁신당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두 분만 보내기가 걱정됐는지, 자, 신장식 의원이 함께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럼 뭐 밖에서 있습니까? 같이 들어오시죠. 자, 예정이 없이 오셨으면 그냥 나오셔야지. 자, 당원부대였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금 풀어주기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네. 자원을 총동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그 민주당 비서실장 하셨으면은 우리 신장식 의원하고 정의당 시절에 또 가까우셨나요 혹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같이 진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예, 지근거리에서 지켜보고 또 많이 배우고 그래 왔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뭐 저도 제가 배웠죠. 아니 그러면 조국혁신당에서 인재 영입을 할 때 그럼 신장식 의원님이 조국 대표한테 이분 모셔와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못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아 민주당 들어가려고 그랬구나. 아니 그 이후에 아니 나는 큰 정당 갈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진 않았고 네. 이번 선거는 이제 지나가겠다. 이분도 이제 화려한 낙선 경력 저나 뭐 우리 장현 후보님이나 박흥주 후보나 다 그랬잖아요. 화려한 낙선 경력 전남지사 낙선 또 그다음에 전남지사 낙선 곡성 군수도 도전하셨었어요. 네, 네. 낙선. 예. 정의당 비례 낙선. 낙선으로 점철된 두 분을 모셨는데 오늘. 저까지 사실은 저까지. 아, 그렇죠. 자, 우리 장현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속 낙선하셨는데 이 상대 민주당 후보하고 이제 맞붙어야 되잖아요. 네. 계속 낙선하셨는데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해서 다시 출마하신 이유, 출마 변을 들어볼게요. 네. 출마의 변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정에 그 뭡니까 경선 과정에 참여하셨었어요? 네, 참여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선자로 결정이 되어졌고 여론조사를 하기 직전에 여론조사 직전에 여론조사 네. 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신 건 아니고. 네네 직전에 제가 이제 당에 이의를 제기를 했죠. 왜 경선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
당은 당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선 아니냐. 이런 것을 시정해 다오. 그리고 그것이 이거는 민주당의 후보가 된 분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조만간 두 분을 같이 모셔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과정은 조국 혁신당에서 지방 정치를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면서 본인의 강점이 뭡니까? 네. 본인의 강점이 뭡니까? 쭉 본인의 낙선해 강점은- 왔으면 낙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고요. 아하. 4번 가운데 1번은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고 3번은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무소속이 힘을 얻기는 좀 어려웠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어요? 민주당으로 출마.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왜못 받았어요? 뭐 실력이 부족했죠. 뭐 자, 그 실력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또 민정 얘기 들어봐야 되고. 네. 자, 아니, 거기가 오랫동안 이낙연 의원이 압도적으로 그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보니까 2000년에 공천 탈락할 때는 상대가 이낙연 후보였네요. 네, 2000년, 2004년 두 번 다 그랬죠. 그때는 그러니까 거물을 상대로 지금 덤빈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만큼의 거물은 아니지만 네. 지금 다시 거물이 아닌 분이 되긴 해요. 아하, 그렇구나. 상대가 보니까 첫 출마 때는 박찬종 전 의원을 상대로 출마했네요. 그때는 이제 88년도 13대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이긴 하지만. 네, 예. 그때는 이제 평화민주당 네. 평화민주당 DJ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픽을 해서 강남에 그러네요. 17대 때도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출마했구만요. 네, 그렇죠. 무모했네요. 그때는 굉장히 그 접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면서 상당히 접전이었죠. 하지만 다 낙선했습니다. 네. 다 낙선하였고 그리고 2008년 이후로는 사실은 더 이상 출마하지 않고 네, 정계를 좀 떠났었죠. 예, 그 광주복지재단이나 호남대 교수직을 하시다가 왜 네. 갑자기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 정년을 했고요. 어. 정년을 마치면서 이제 제 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제가 제 1의 인생 사실 때 이미 많이 도전하셨는데 보니까 1의 인생을 살 때 많은 그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전부 다 제가 2위로 낙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받은 사랑을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셨고 자, 오늘은 첫 소개니까 가볍게 하고 네네. 민주당 후보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영광 군수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끼리 격돌 이런 것도 해봐야 할 텐데. 좋습니다. 자, 박웅두 곡성 군수 후보님. 네. 예. 후보님도 이제 낙선으로 점철돼 있잖아요 인생이. 네네. 근데 왜 조국혁신당으로 이 땅에서 내가 여기 나가야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지난식 빼고. 네. 지난 7월 30일 날 조국 대표님의 당대표 수락연설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때 더 좋은 지방자치, 더 확실한 정치개혁, 그리고 더 빠른 정권교체라고 하는 말을 던지셨는데요. 이게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방자치를 바꿔낼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신장식 의원이 연락을 주셨고, 의원이구나. 네. 또 당 대표께서 전화를 주신 덕분에 직접 전화 왔어요? 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고요. 네. 핵심은 신장식 의원이 거기 있는데 신장식 의원이 거기 있다면 나도 가서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뭐 신장식 의원을 보고 고민한 건 아니고요. 또 이 곡성의 지방 정치를 더 꼽히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민주당에서 꼽히면 되잖아요. 민주당은 지난 30년 동안 지역 정치를 해왔는데 그 변화에 대한 그 국민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됐습니다. 저는 뻐꾸기 내지는 전서구라고 그러죠. 비둘기에 불과했고 조국 대표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야 알토란이다. 기약 나오셨으니까 신정식 네네. 의원님. 그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텃밭인데 네, 네. 그리고 지역에서 후보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 보여줘왔던 콜라보, 예. 그 콜라보 일부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부분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 대목을 어떻게 우리 양궁 그 우리 올림픽 가서 봤잖아요. 이 뭐 김우진 선수, 이우석 선수, 김재덕 선수 단체전 할 때는 옆에서 화살 딱 쏘고 나면 자 6시 방향, 9시 방향 서로 화이팅도 해주고 다 방향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인전에서는 또 김우진 선수하고 이우석 선수하고 멋지게 또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금메달 5개를 다 싹쓸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과의 싸움에서는 단체전이다. 서로 돕고 힘을 딱 모은다.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 개인전 한다. 그래서 호남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경쟁력 있는 단체장이 나오는 것이 호남 주민들한테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오히려 더 우리 진보 진영의 민주 진보 진영의 힘을 키워서 확실하게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이다. 호남은 개인전. 국민의힘과 맞대결하는 곳에서는 단체전. 논리 개발을 잘 해놨네요. 그게 이제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도 내려왔더라고요 어제. 네. 조국 대표야 아예 거기 집을 구했다고 하던데 이재명 대표도 안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혹여 이재명 대표의 호남에서의 그립이 떨어졌다, 뭐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과장되게. 과장됩니다. 예. 진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큰 정당이라 이 여기에 모든 힘을 쏟을 수는 없지만 큰 정당이잖아요. 비교가 안 되게. 아, 비교 안 되죠. 예, 여기에 이제 의원들 몇 명 내려와서 막 뛰기 시작하면 분명히 초반 분위기하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좋습니다. 보면은 거의 박빙이던데 보니까. 영광 같은 경우. 영광에서는 박빙이더라고요. 네. 예. 왜 박빙이죠, 거기가? 지금 여론조사 하나 띄워봐 주세요. 이건 시시각각 달라질 수는 있는데 첫 번째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예요. 근데 지금 0.5% 차이. 그러니까 사실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박빙이던데 왜 이렇게 박빙으로 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첫 번째는 뭐 쑥스럽습니다만은 이제 후보자의 경쟁력이 그 동안에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또 하나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그 행태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지역민들께서 일반인들은 왜냐하면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현역 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 네. 아주 경쟁력 있는 두 분의 예비 후보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경선 과정이 없이 전략 공천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이런 느낌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광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와 현역 의원 간에 1,800표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상 부재자 투표를 제외하면은 영광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제 그만큼 공천 과정에 대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이 컸는데 이번 군수 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러한 소문과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민주당의 실망감이 좀 있었지 않나 후보님 싶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선거 전체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네. 후보가 못된 분들의 불만은 언제나 있어요. 네. 근데 그걸로 선거 전체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전략을 새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전략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네. 현재의 이제 지지 기반이 네. 비슷하게 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 당 대 당의 대결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저에게 좀 불리하지 않느냐. 후보와 후보의 대결이 되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인물 중심으로 보지 않겠는가. 무소속으로 그렇게 많이 낙선하셨으면서 제가 낙선은 4번 했지만
전남권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항상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은 소용이 없어요. 선거에서. 그렇죠, 이게하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저요? 예, 예. 우리 박원구 저한테 후보한테 여쭤봐 주세요. 후보한테 뭐 여쭤볼 텐데 그 전에 네. 지금 말씀하신 장현 우리 후보님 말씀 듣다가 이렇게 박빙으로 나오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지금은 장현 후보님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야기 또 본인의 경쟁력 당연히 본인의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네네. 뭐 공천 잡음에 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말고 다른 요인 없습니까? 뭐 일단 사실 그 호남에 가보면 이 조국 대표님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번에 왜 조국혁신당 찍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살려야제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후보님들이 더 잘 앞장서서 뛰어주고 계신 게 다 그런 조국 대표님에 대한 애정과 기대감을 넘어서서 지역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게 투표일 날 투표 전후에서는 실제로 후보들이나 조국혁신당이 내는 정책이 그 호남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체전 개인전 얘기가 호남 주민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금정에서 단일 후보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정에서? 예, 민주당을 강화도에서는 확실하게 밀어서 저는 이번 선거가 4대 0으로 이기면 10월 16일 이후에 저는 국민의힘에 내전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4대 0.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버틸 네. 수가 없는데. 내전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뭐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낮아서 한동훈 그런 대표 거냐, 지지하는 한동훈의 지도력 사람으로서. 문제냐 이렇게 될 거라서.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 4대형은. 그래서 저는 이 두 군데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금정에 단일 후보 만들고 강화도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겨서 4대 0으로 이기는 거, 적어도 3대 0으로 이기는 거, 야권 전체가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박웅두 전 곡성 군수 후보님. 네. 이 곡성에서는 조국 혁신에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여론조사상으로. 그죠?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분위기가 네. 바뀌고 있어요? 네, 많이 바뀌고 어떻게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곡성 국민들이 이제는 인물 보고 뽑겠다. 뭐 이런 그 투표의 기준이 달라졌고요. 그거는 정당이었다면 인물 보고 뽑겠다고 하는 요 밀리는 것도 한번 공평하게 띄워보죠. 네, 네. 예.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새로운 정당에 대한 기대치, 마찬가지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예. 네, 조국혁신당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조국혁신당과 박웅도의 이 결합이 가장 환상적인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왜 그런 그렇습니까?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웅도가 그간에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내용들이 항상 국민 편에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력해왔던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과 조국 대표의 진정성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만나면 야 박웅도 이번에는 옷을 잘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입었다. 거기서 계속 민노당, 정의당 옷으로 낙선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작은 당이니까 그리고 정의당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 안 돼. 사실 조국혁신당도 작은 당이잖아요. 지금. 아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비하면 가능성이 다르지. 예,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이 보니까. 높다고 보기 그리고 때문에요. 확실히 이쪽 편이다. 정의당처럼 무조건 뭐 비판하고 민주당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옷을 잘 입었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거라 지금 벌써 추석 지나고 보름이나 지났거든요. 네, 네. 여론 지형이 저 때까지만 해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서서히 이재명 대표도 거기 가고 조국 대표도 거기서 막 돌고 있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도 간다고 하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 막 몰려가고 하니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알 수가 없죠, 이제. 저희도 조사하고 있는데 네, 네. 곧 나올 겁니다. 아이고. 저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할 생각이거든요. 예. 네. 어떻게 나올까? 자, 오늘 짧게 또 오실 거예요.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더 오실 텐데 짧게 출마의 변 짧게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예.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폐해를 보면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정치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물 중심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진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신 있게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네. 그 농사에서는 종자 선택을 잘해야 풍력 농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치 농사 역시도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해야만이 그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곡성의 알토란 박웅두가 그런 새로운 우량 종자로 지역 정치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